안녕하세요. 이번에 전립선 암에 대한 GV1001 유도체의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BGCTI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문다빈 학생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Introduction, Result, Conclusion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약 20% 정도는 전이성으로 진단받을 정도로 전립선 암은 매우 심각한 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발병률을 살펴보면 만 40세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후 발병률에서 급격한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 중 96%가 60세 이상의 고령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단계의 경우 호르몬 요법에 잘 반응하여 80에서 90%의 높은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 후 18에서 24개월 내에 안드로젠 비의존성 암으로 변형되어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호르몬 항암제인 LH, RH 아고니스트 및 항안드로겐 제제는 효과가 없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진행됩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진단될 경우 1차적으로 도세탁셀로 케모테라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들은 구역 구토, 탈모 및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이 적은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립선암 치료 용도로 펩티드 베이스 캔서 백신 치료제들이 FDA의 승인을 받은 만큼 현재 펩타이드 약물은 전립선암 치료제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약물의 경우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로 케미컬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게 나타납니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티바디 항암제보다 생산 및 품질 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기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GnRH 수용체 리간드와 GV1001의 구조를 바탕으로 GV1001의 유도체 펩타이드를 구축하여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H-TERT는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의 약자로 정상적인 인간 세포에서는 텔로머레이즈가 거의 발현되지 않지만 암세포의 경우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된 상태로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암에서는 텔로머레이즈 촉매 소단위인 H-TERT가 매우 과발현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세포에서 GV1001 유도체의 H-TERT 발현 조절을 통한 항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으로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임유정 학생입니다. H-TERT의 16개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GV1001은 주사가 가능한 캔서 백신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GV1001으로부터 새롭게 변형된 펩타이드인 DS2의 전립선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GV1001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GV1001의 아미노산 서열 중 11번째 류신과 12번째 아르기닌이 GnRH 펩타이드와 중첩되기에 해당 부위가 수용체 리간드 선택성에 관여할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를 기준으로 아미노산 치환 및 절단을 통해 신규 펩타이드인 DS1 및 DS2를 합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전립선 암 세포주 DU145, LNCAP, PC3의 H-TERT 단백질 발현량 및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립선암 세포주들인 DU145, LNCAP, PC3 세포 내 H-TERT 발현량 및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H-TERT 단백질 발현과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서로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세 가지 세포주 중에서 H-TERT 단백질의 발현량과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가장 높은 셀라인은 PC3임과 가장 낮은 셀라인은 LNCAP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LNCAP 세포주에서 GV1001 유도체를
300 마이크로몰씩 처리하여 이들의 항암 활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GV1001, GnRH, DS1, 2 중에서 DS2를 처리했을 시 가장 높은 세포 독성 효과가 나타났으며 현미경상으로 컨트롤 대비 몰폴로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NCAP 세포주에서 앞선 펩타이드를 전립선암 세포에 처리한 후 세포 사멸 및 증식 억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이 중 DS2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암세포에 대한 아파프토시스가 증가되었으며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4가지의 펩타이드를 펩타이드 안정성을 고려하여 24시간마다 LNCAP 세포주에 처리하여 H타르트 단백질 발현량과 mRNA의 변화 그리고 텔로머레이즈 활성도를 각각 qPCR과 웨스턴 블롯,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 퀀티피케이션 qPCR 에세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듯이 DS2 처리군에서 H타르트 발현 정도 및 텔로머레이즈 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발표하게 될 이은하 학생입니다. 이어서 H타르트 단백질 발현량과 DS2의 농도상을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S2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습니다. 농도 의존적으로 H타르트 단백질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웨스턴 블롯 결과를 통해서 DS2를 100 마이크로몰 농도로 처리하여도 H타르트의 농도가 충분히 감소함을 확인되었습니다. 100 마이크로몰의 농도를 기준으로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S2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텔로머레이즈 활성 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DS2의 다양한 암세포주의 세포 독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LNCP 그리고 DU145, SKOV3, PC3, MDA, MB231, MCF7 총 6가지 암세포에 DS2를 처리하고 MTT 에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전립선 암세포인 LNCAP와 DU145에서 유의미한 세포 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NCAP 서스펜션을 피하 주사하여 누드 메일 마우스를 준비하여 인비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룹을 나눈 후에 각 그룹별로 식염수 GV1001, DS2 그리고 루포프리마이드 아세테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투약한 후 종양의 크기, 무게 그리고 쥐들의 몸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약물별로 쥐의 몸무게의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비보상 약효는 DS2와 루포프리마이드 아세테이트가 유사하게 나타나였고 다른 군들보다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4가지 물질 투여에 따른 종양 조직에서의 Ki67 및 H타르트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튜머를 제너그래프한 뉴드 마우스에 튜머를 착출하여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마커인 Ki67 단백질에 대한 IHC 아세이와 H타르트 단백질에 대한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GV1001보다 DS2와 LA 투여가 인비보상으로 암세포 증식 효과에 그리고 H타르트 단백질 저해 효과에 더 높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차세대 혁신 바이오 신약으로 사용 가능한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을 바탕이 되고자 DS2의 H타르트 저해 효과로 인한 텔로메르 활성 억제 및 전립선 세포 성장의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S2를 펩타이드 기반 전립선 약물 치료 후보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